그럼 여러분 지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이거를 뭐요? 투자론도 있죠, 감정평가도 있죠, 금융론, 이렇게 경제론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러면 투자론 4시간 가지고 수업해도 여러분 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투자는 난해하니까. 근데 이제 이걸 오늘 여기 난해 부분 4파트를 하는데, 그런데 저에게 주어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7시간입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알 수 있는 것은 빨리빨리 진행하고, 여러분 눈빛 봐서 좀 힘든 것 같으면 그러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고 팍팍팍팍 합니다. 지금 3월달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아신 분들도 오늘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한다. 어차피 반복이니까 이제 몰랐던 분들은 저게 쟁점이 되구나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자료는 오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계속 보셔야 돼. 그러면 도움이 될 거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3주에 걸쳐서 감정평가를 했거든요. 정규 이런 시간은 5, 6월 마지막 주도 감정평가 있고 7, 8월주 이제 2주도 감정평가 있고, 감정평가는 다른 학원도 지금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은 따라오시더라고. 근데 이제 지금은 또 뭘 또 잊어버렸냐면 수요 공급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제가 수업을 하면 여기 이제 특강 같은 거 하면 감정평가를 앞으로 빼내버리거든. 그래서 앞에 좀 정신이 맑을 때 감정평가 투자를 하는데, 감정평가는 좀 많이 돼 있으니까 감정평가는 뒤로 미루고 오늘 순서대로 해서 경제로부터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제로 가볼게요. 테마가 22인데 그거를 7시간 동안 한다. 그러면 테마를 한 10분이면 끝나는 것도 있고 1시간은 가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할게요. 한 3개 정도 해야 돼. 시간마다 테마 3개씩. 자, 그럼 가장 먼저 있는데 작동이 안 되고 있다 이거. 자, 이제 가봅시다. 작동이 안 되지? 작동이 안 되면 안 되는데. 여기다 놓으면 된다고요? 안 되는데? 됐네. 자, 이제 가봅시다. 이제 작동이 되네요. 자, 그럼 테마 1번. 테마 1번은 수요, 공급 이렇게 되는데, 수요 배우고 공급 배우죠? 그러면 수요에서 최소한 한 6가지 정도는 알고 가야 됩니다. 수요에서. 수요의 개념, 수요 법칙, 수요 곡선, 수요 량의 변화, 수요 변화, 수요 변화 요인, 대체제, 보완제, 이제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수요에서 가장 먼저 수요의 개념은 일정 기간 동안에 구입하자는 욕구 그랬잖아요. 여기서 포인트는 구입한 그러면 틀린 말, 구입하고자 한다. 사전적 개념, 구입한 그러면 틀린 말입니다. 그러면 공급으로 가면 공급은 일정 기간 동안에 팔고자 하는 욕구, 판매한 그러면 틀린 말, 수요 공급 똑같은 게 여기서 쟁점 구입한 X. 자, 성격은 수요는 일정 기간 유리한 개념이고, 그다음에 구입하고자 한다. 이걸 사전적 개념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한 번도 사전적이란 말은 나오지 않고 구입하고자 한다, 구입하고자 한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구입한 그러면 틀린 말이고, 막연히 수요는 사고 싶다가 아니라 살 의사와 지불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걸 유효수요. 수요는 반드시 유효수요다. 수요는 반드시 유효수요다. OX, O. 유효수요는 구매 의사, 살 의사와 지불 능력이 있어야 된다. 자, 수요량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수요가 나오고 수요량이 나오고 수요자 가격이 나오는데 이 수요자 가격은 아직 한 번도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수요량, 수요가 나오면 수요량, 수요자 가격, 수요가 나오는 순간 사전적 개념이야. 사전적 개념. 사전적 개념이란 말은 구입한 그러면 틀리고 구입하고자 한다. 그러면 수요량은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인데 그 수량은 최대 수량이다. 시험 지문은 최대 수량이 나올 수도 있고 그냥 수량이 나올 수도 있고, 역시 수요량 실제로 구입한 수량이다. 그럼 OX, X. 자, 그다음에 수요자 가격은 아직 한 번도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수요자 가격도 수요 나왔습니다. 수요. 그럼 수요 나오면 사전적이야. 그러면 수요자 가격은 수요자가 지불한 가격이겠습니까?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일까?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인데 그 금액은 최대 금액이다. 아직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요 법칙.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 관계.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감소.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 반비례 관계. 수요 법칙이란 시험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지 않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증가하는가 감소하는가.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한다. 그러면 옳은 지문이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증가한다.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증가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고, 여기도 가끔씩 출제되는데 여러분 갑자기 이거 주잖아요. 그러면 약간 헷갈려 하신다고. 수요 법칙 그러면 다 맞죠. 수요 법칙이란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한다. 그런데 수요 법칙이란 말을 주지 않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증가하는가 감소하는가 물어본다고. 이제 수요 법칙이라는 말을 빼버리면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런다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한다. 수요 곡선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수요 곡선은 뭐 글이란 말도 안 나오고 우하향한다. 이 정도만. 여기 이제 예전에 왜 우하향하는가 그 이유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 우하향하는 이유가 뭐 가격 효과, 대체 효과, 소득 효과인데 예전에 나왔고 요즘은 잘 나오지 않는 겁니다. 요 대체 효과만 소득 효과 해볼 건데요. 이 둘 중에서 제가 정규 수업 시간에 이런 말을 가볍게 언급하고 갔다고. 대체 효과하고 소득 효과가 있는데, 자, 이런 거요. 제가 사과 수량이 몇 개였냐면, 6월 달에 사과 수량이 100개였습니다. 그런데 7월 달이 되니까 저의 사과 수량이 200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왜 사과 수량이 100개에서 200개가 되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뭐라 하냐면 내 소득이 2배로 증가했으니까 그런다고. 그걸 소득 효과라고 한다고. 왜 사과 수량이 100개에서 200개 됐니? 소득 때문에 내 소득이 올라가서 그걸 소득 효과라고 그래. 그럼 소득 효과는 나의 실질 소득이 변화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거. 왜 수요량이 100개에서 200개 됐니? 그러면 내 소득이 변화해서. 그럼 소득 변화로 수요량이 변화했다. 소득 효과입니까? 대체 효과입니까? 소득 효과. 이걸 소득 효과라고 그래요. 자, 이번에는요. 요 사과가 있고 배가 있습니다. 재화가 2개 나왔습니다. 그 재화가 2개 나오면 소득이란 말이 나와야 될까요? 대체란 말이 나와야 될까? 대체란 말이 나와야지. 그러면 사과 가격이 1,000원이었고 배 가격도 1,000원이었습니다. 이때는 사과 가격과 배 가격이 비율이 1대1이라고. 상대 가격이 1대1이야. 1,000원, 1,000원이니까. 근데 배 가격은 그대로 있는데 사과 가격이 2,000원 올라가요. 그러면 사과 가격이 올라가면 사과 수요량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감소. 그럼 사과 수요량이 감소한 대신에 배의 수요량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하겠죠. 그걸 사과에서 배로 대체했다고 한다고. 그걸 대체 효과라고 그래. 그러면 대체 효과는 뭐가 대체 효과냐면 상대 가격 이런 말 나온다고. 상대 가격. 재화가 2개 나오는 거야. 보면 한 재화의 가격 상승으로 다른 재화가 2개 나왔죠. 그 무슨 효과? 대체 효과. 소득 효과는 실질 소득 이런 말 나오고 대체 효과는 재화가 2개 나온다는 거. 재화가 2개. 그럼 한 재의 가격, 다른 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봐요. A재 가격이 상승으로, 사과 가격이 상승으로 그 말이야. A재 가격이 사과니까 사과 가격이 상승으로 다른 재와 B재, 배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라는 거야. 여기 봐요. 여기 배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죠. 사과 가격 1,000원, 배 가격 1,000원이었어요. 근데 사과 가격만 올라가지 배 가격은 떨어진 게 아니라고. 근데 상대적으로 떨어진 거야. 상대적으로. 그러면 B재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하여 A재의 수량, 사과 수량은 감소하고 B재의 수량, 배의 수량이 증가하는 효과는 무슨 효과? 대체 효과. 그러면 대체 효과가 나오면 그러면 상대 가격을 찾는 거야. 그럼 간단해요. 시험은 아주 간단합니다. 봐요. 이렇게 한다고. 이 말을 주면서 한 자의 가격, 다른 자의 수량 주면서 이걸 소득 효과라고 한다. 이렇게 한다고. 그럼 뭐 X? X. 자, 끝. 자, 이제 공급으로 갑니다. 공급의 개념. 공급의 개념은 일정 기간 동안 팔고자 하는 욕구,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 판매한 그러면 X. 요 사전적 개념. 성격 똑같잖아요. 수요와 공급 성격이 똑같다. 그럼 공급량. 판매한 수량입니까? 판매하고자 하는 수량입니까? 판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 판매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판매한 그러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공급자 가격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요자 가격, 공급자 가격 나오지 않았어요. 수요자 가격, 수요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 공급자 가격은 공급자가 받은 가격이 아니라 받고자 하는 금액, 받고자. 제가 공급자다. 요거 팔면서 지금 돈을 받은 가격이 아니라 받고자 하는 가격, 나 요거 팔면서 1,000원 받고 싶다. 그것을 공급자 가격. 공급자가 받은 가격이 아니라 무조건 수요 나오고 공급 나오면 공급자 가격도 공급 나오잖아요. 공급량도 공급 나오고 그러면 무조건 사전적 개념. 그러면 공급자 가격은 공급자가 받고자 하는 금액인데 그것은 최소금액. 아직 출자하지 않았습니다. 자, 봐요. 이런 게 있는 거야. 수요량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공급량이라고 있습니다. 수요량, 최대 수량, 공급량도 최대 수량. 수요자가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 공급량, 공급자가 팔고자 하는 최대 수량. 둘 다 최대야, 최대. 이 두 개는 최대 수요량의 개념을 갖고 있고, 이제 아직 나오지 않은 수요자 가격, 조만간 나오겠죠. 수요자 가격이 있고 공급자 가격이 있다. 그럼 수요자 가격과 공급자 가격 개념, 수요자 가격은 수요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 지불한 그럼 틀린 말이고, 공급자 가격,
공급자가 받은 가격이 아니라 받고자 하는 금액. 근데 수요자 가격은 최대의 개념이고 공급자 가격은 최소의 개념이야. 그럼 요 4개의 개념이 나왔네요. 수요량, 공급량, 수요자 가격, 공급자 가격. 이 중에서 최소는 뭔만? 공급자 가격만 최소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 이거 이제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조만간 나온다고 이렇게. 공급법칙, 가격과 공급량의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비례 관계? 비례 관계.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 증가. 역시 공급법칙이라는 말을 빼고 시험에 출제해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만다? 증가한다. 공급곡선, 수요곡선처럼 뭐 공급곡선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공급곡선은 무슨 형태? 우상향.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어보는 게 토지 공급곡선 가끔 물어봐요. 토지 공급곡선, 물리적 공급곡선, 용도적 공급곡선. 물리적 공급곡선은 토지는 부정성 때문에 수직선 형태다. 완전 비탄력적을 한다. 그러나 용도적 공급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 무슨 특성 때문에?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현재의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바꿨다? 그게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적 공급. 용도적 공급은 가능. 그래서 용도적 공급은 우상향한다. 28회 때 시험 치므로 갈게요. 28회 때 뭐라고 하냐면 토지의 용도적 공급 곡선은 우하향한다는 거였어. 우하향한다. 공급 곡선이 우하향한다 하면 되실까요? 안 되지. 공급 곡선은 일반적인 게 우상향. 특수한 공급 곡선은 수직선일 수도 있고 수평선일 수도 있죠. 그러나 일반적인 공급선은 우상향하죠. 이렇게. 공급 곡선이 우하향한다는 말은 안 맞죠. 그래서 그때 답이 됐었습니다. 이건 좀 이따 또 나오겠지만 무조건 장기는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단기는 비탄력적. 자,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 기출 지문이 있는데요. 기출 지문 한번 보도록 할까요? 기출 지문, 확인 지문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확인 지문. 1번 부동산 수요 및 공급은 일정 기간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일정 기간 나오면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유량. 일정 기간이 나오면 무조건 유량이어야 돼. 거래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양을 나타내는 스톡 개념이다. 이게 저량이거든. 그럼 뭐 X? X입니다. 이렇게. 좀 이따 바로 나오겠지만 일정 기간 그러면 유량, 일정 시점 그러면 저량. 이렇게. 2번 부동산 수요 곡선상 수요량은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여기서 주어진 가격 수준은 의미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수요 곡선 상에도 의미 없는 거고, 수요량을 물어보는 거예요. 수요량은. 그럼 수요량이 나왔습니다. 구입한 수량,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 부동산 구매 의사와 구매 능력이 있는, 이게 유효수요라는 소리야. 유효수요. 수요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여기다 최대 넣어줬습니다. 최대 수량이다. OX? O. 자, 3번 수요량은 일정 기간에 실제로 구매한 OX? X. 실제로 구매한. 그러면 틀린 말이죠. 4번 공급량은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공급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다. OX? O. 공급하고자 하는 사전적 개념 최대 수량이다. OX? O. 이렇게. 자, 이 정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있는 지문만 다 알고 간다 하더라도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확인 지문 계속 이어갑니다. 자, 5번 주어진 주택 임대료가 상승하면 다른 지하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해요. 상대적 나왔습니다. 상대적. 그러면 이거 무슨 효과? 대체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22회 때니까 10년 됐죠? 그 정도 그때 나오고 안 나와요. 그러니까 대체 효과는 무조건 상대적. 재화가 2개 이렇게 나온다고. 소득 효과는 무슨 말이 나오고? 실질소득 이렇게 나오고. 그럼 5번은 OX, O. 6번 갑니다. 6번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감소한다. 올까 X일까?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감소한다. X. 여기 뭐예요? 공급법칙이잖아. 공급법칙. 봐봐요. 여기다가 공급법칙이란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감소한다. 그럼 틀린 말이잖아요. 이거 틀린 말이지. 지금 못 따라오고 계시네. 네. 가격이 상승했다잖아.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 공급량은 증가. 앞에다가 수요법칙을 주는 경우하고 안 주는 경우하고 여러분 느낌이 전혀 달라져요. 여기다가 공급법칙을 주잖아요. 그러면 금방 맞춰내요. 공급법칙이란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 이렇게 해야 되지. 근데 공급법칙이란 말 안 주니까 좀 생뚱맞아요. 지문이.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하는 거죠. 증가. 그걸 공급법칙이라 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틀린 말이죠.
7번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주거용지의 공급이 감소한다. 틀렸습니다. 증가입니다. 이거는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택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러면 주택 공급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하지. 주택 공급량이 증가하면, 그럼 주택 공급량이 증가하려면 택지가 필요하지. 택지. 그럼 주거용지 택지에 주거용지 공급도 뭐한다? 증가해야지. 증가. 이렇게 감소하면 틀리죠. 주택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럼 주택 공급량은 증가할 겁니다. 그럼 주택 공급량을 증가시키려면 주거용지의 공급이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해야지. 증가. 자, 벌써부터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역력해집니다. 큰일 났습니다, 오늘. 자, 큰일 났다. 정말 큰일 났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시간 했던 것은 구입한 X, 판매한 X, 그 다음에 최대가 나오고 공급자 가격만 최소가 나온다는 거. 상대 가격 변화 그러면 대체 효과라는 거. 됐습니까? 수요법칙, 공급법칙 이런 거 나와서는 틀려서는 안 된다는 거. 이제 유량과 저량으로 갑니다. 유량과 저량. 아주 빈번하게 출제하다가 요즘 약간 뜸한 경향이 있죠. 그냥 단순하게 얘는 암기상이 되는 거예요. 유량 그러면 일정 기간 그러면 유량. 그냥 기계적으로 유량 나왔습니다. 일정 기간 나왔습니다. 유량. 반대로 저량 일정 시점에 측정되는 거. 일정 시점 저량 일정 시점. 예? 그럼 요건 암기상이 되는 거예요. 암기. 그러니까 유량과 저량이 나오면 세 가지를 물어본다고. 오늘은 좀 힘들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은. 왜냐면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이거 배우게 되거든요. 요거 그러면 약간 쉬워질 거라고. 그럼 유량과 저량이 나오면 우리 시험에서는 세 가지만 물어봐요. 자,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뭘까요? 유량과 저량의 첫 번째 개념 물어봐. 유량과 저량의 개념. 이 개념은 그냥 기계적으로 유량 일정 기간, 저량 일정 시점 그러면 된다고. 또는 일정 기간이 나오면 유량이고 유량이 나오면 일정 기간. 그냥 기계적으로 유량 나왔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말이 뭐가 나와야 돼? 일정 기간이 나오면 돼요. 일정 기간 나왔습니다. 그러면 유량이 나오면 되고. 의미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이게 개념. 이 개념은 3번 시험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가 구분해봐라. 요 구분해보는 게 열 몇 번. 구분 이거잖아요. 이렇게 구분하라고 이렇게. 요 구분하라고. 요 구분해놨잖아요. 구분.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문 딱 한 번 나온 거. 사례. 이렇게 준다고. 현재 우리 서울에 주택이 1000만 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사례야. 사례는 딱 한 번 나왔죠. 그럼 포인트는 구분하는 거죠. 구분. 그럼 이거 개념 됐네요. 개념 됐으니까 아까 이 개념에서 이런 거 봐봐요. 여기 개념에서 오늘 첫 번째 질문했던 거 그게 유량과 저량의 개념 물어본 거 이거 봐요. 일정 기간 나왔잖아요. 그럼 일정 기간 나왔으면 유량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서탕 나왔잖아요. 그래서 틀린 말이죠 이게. 예? 그러면 이제 여기 유량에 해당되는 거 요거 다 어떻게 외울 겁니까? 요거 다 외우면 그러면 공법은 언제 외울 거예요? 중개사법은 언제 외울 겁니까? 그래서 7가지만 하자고 그랬어요. 7가지만. 여기 유량에서 신규 생산 거래 변동. 신규 생산 거래 변동. 처음 듣는 말 아니죠? 그렇지. 신규 생산 거래 변동인데 이 신규란 말을 이렇게 만들어낸다 했잖아요. 5번처럼. 신규 주택 공급 이런 식으로. 생산이란 말은 그냥 생산 안 주고 아파트 생산량 이런 식으로. 아파트 생산량 우리 시험에서 3번. 신규 주택 공급 2번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거리란 말은 주택 거리량 이렇게 나온다고. 주택 거리량. 그냥 거래가 안 나오고 변동은 많이 있지. 인구 변동, 가격 변동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신규 생산 거래, 신규 생산 거래 이 4개에다가 수입에 해당되는 거. 여러분의 수입에 해당되는 거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수입에. 선생님 나는 수입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면 제 수입을 해볼게. 저의 수입은 제 소득이 되는 거죠. 저의 월급, 저의 임금, 그다음에 소득, 순영업 소득. 그러면 저하고 여러분하고 부동산 결혼 배우면서 소득으로 끝나는 거 봐봐요. 가능총 소득, 유효총 소득, 순영업 소득. 소득으로 끝나면 전부 다 뭐요? 유량. 그러면 순영업 소득만 유량이 아니지. 가능총 소득, 유효총 소득도 전부 다 유량이 되는 거예요. 단기 순이익. 삼성전자의, 현대자동차의 단기 순이익이 얼마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지대 뒤에 수입이라고 써놨는데 시험은 수입이란 말 빼고 지대 이렇게 나온다고. 지대. 제가 1년 동안 지대를 한 몇백만 원 받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임대료 나오지 뒤에 수입이라는 말 안 줘요.
임대료 그렇게 나오지. 사실은 뒤에 수입이 생략된 거야. 임대료 수입. 수입에 해당되는 것은 전부 다 뭐야? 유량이야. 그럼 이자 수입은 이자란 말을 안 주고 그냥 이자 수입 줘요. 이자 수입처럼 요 수입에 해당되는 건 전부 다 유량. 그럼 반대로 지출 나가는 거. 지출에 해당되는 거 이자 비용. 내가 이번 달에 이자 비용만 얼마다 이잖아요. 이번 달에 한 달 동안 소비라고 나오지 소비 지출이라는 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경제학책에서는 소비 지출 이렇게 써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지출 빼버리고 소비라고 주는 거예요. 소비 지출 이렇게 주면 우리가 금방 쉬워요. 왜? 지출해야 되는데 전부 다 뭐라 했으니까? 유량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요 지출 빼버리고 그냥 소비만 주고 여기서 지대 빼버리고 아니 수입 빼버리고 지대만 주고 이렇게 지대 수입 이렇게 해야 되거든. 임대료 수입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입이란 말 빼고 시험에 출제한다. 투자 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 지출도 정식 이름이 투자 지출인데 이 지출을 빼버리고 투자 이렇게 한다고. 그럼 봐요. 신규 생산 거래 변동, 수입 지출. 그러면 수입에 해당되는 거, 지출에 해당되는 거 생각하면 되죠. 지출에 해당되는 게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소비 투자 이렇게 한다고. 소비 투자 정도로. 두 개 묶으면 수입과 지출 묶으면 수지. 저에게 배운 것 중에서 수지는 현금 수지, 세전 현금 수지, 세후 현금 수지 이렇게 배웠다고. 그러니까 수지가 한자 말이고 순수 우리말은 흐름. 현금 수지, 현금 흐름, 캐시 플로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흐름이 플로우죠. 플로우, 유량. 세전 현금 수지, 세후 현금 수지, 영업 수지, 뭐 국제 수지 이런 거. 수요 공급, 수출, 수입. 이건 이제 부수적인 거죠. 4번은 부수적인 거고. 1번, 2번, 3번. 그래서 수입, 지출 두 개 묶어서 수치. 신규 생산 거래 변동, 수입, 지출, 수지. 예? 이게 이제 유량. 반대로 저량이라는 것은 가장 많이 나온 게 유량과 저량 통틀어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인구. 요 인구가 6번 나와서 가장 많이 나오죠. 인구. 그 인구는 저량이지만 인구 변동이 되면 뭘까? 유량. 저량이 변동을 하면 그러면 유량이 되는 거야. 가격이라는 개념은 저량이지만 가격 변동이 되면 유량이 되는 거야. 유량. 자, 저량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신규하고 반대가 중고가 기존, 재고 이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중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중고. 기존은 잘 안 나오고 중고. 그러면 요 기존 중고 재고를 어떻게 출제하냐면 5번처럼 중고 부동산 공급, 주택 재고량 이런 식으로. 재산, 자산, 부채를 뭐 총부채 이런 식으로. 자본을 총자본 또는 자본량 이렇게 한다고. 자본량. 그냥 자본, 총자본, 자본량 이렇게. 부채를 그냥 부채 또는 총부채. 자산은 총자산 이런 식으로. 또 어떻게 되냐면 자산을 주지 않고 이렇게 줘요.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 그래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회사 자산이든 뭐든 가든 자산이든 뭐 자산이잖아요. 가계의 자산. 여러분의 집의 자산, 저의 집의 자산 그게 가계의 자산이잖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가치 잘 나오죠. 가치로 끝나면 전부 다 저량이에요. 순자산 가치, 투자 가치 이런 식으로 가치 또는 시장 가치. 국부는 뭘까요? 국부는 국가의 재산이야. 국가의 재산. 통화량 딱 한 번 나왔네요. 통화량은 지금 한국은행 밖에 있는 돈, 세대수, 주택수가 주택재고량이야. 지금 밖에 있는 주택을 주택재고, 기존 주택 공급, 중고주택 공급, 재고주택 공급 그게 주택수가 된다고. 다 똑같은 말이야. 지금 우리 서울에 주택이 몇 개니? 지금이 유량일까 저량일까? 저량. 주택수 그게 중고주택이라고. 지금 밖에 있는 주택이 다 중고주택이야. 중고주택. 그 다음에 기존주택. 그리고 주택재고. 다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주택재고, 주택재고량. 재고, 기존, 중고, 주택수 다 똑같은 거. 자, 그럼 유량과 저량은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이 정도 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게 전부가 아니라 이거 외에 다른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다른 것을 한번 제시해 볼게요. 요건 이제 암기사항 이제 되는 거고, 요건 다 암기하지 말고, 저량은 다 암기하지 말고, 중고, 재고.
기존은 잘 나오지 않아요. 중고, 재고, 그다음에 인구, 가치, 재산, 자산, 뭐 이렇게. 자, 그럼 여기 봅시다. 여러분들 여기 부채 나왔습니다. 부채 나왔어요. 그 밑에 뭘 쓸래요? 자본. 이거 기계적으로 부채 나오면 자본. 2개 더하면요. 자산. 요 3개는 유량, 절약. 언제나 같이 다니는 거야. 부채 나오는 순간 그 밑에 자본 더하면 자산. 3개는 언제나 몰려다니고 이거는 유량, 절약. 부채 나왔습니다. 그 밑에 필연적으로 뭐? 자본. 이렇게 나눈 거 뭐예요? 나눈 거. 부채 비율. 요거 부채 비율. 투자론에서 좀 나올 거 좀 이따가 투자론에서. 그러니까 부채가 나오면 그럼 필연적으로 그 밑에 자본이 나오고 더하면 2개를 더하면 자산이라고 하고 요 3개는 유량이다, 절약이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부채, 자본, 자산 하면서 부채 그 밑에 자본 더하면 자산, 절약 나눈 게 뭐다? 부채 비율. 이렇게. 이제 이렇게 출제했단 말이에요. 부채가 4만 원이다. 4만 원. 자본이 16만 원이다.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자산이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자산이 얼마? 20만 원. 그럼 부채 비율은? 자, 부채 4만 원, 자본 16만 원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실제 시험이에요. 이렇게 주고 나서 2가지를 물어본다고. 이렇게 주어지면 2가지. 자, 첫 번째, 자산은 얼만데요? 이렇게 하지. 자산은 20만 원이잖아요. 2개 더하는 게 자산이니까. 그 부채 비율이 뭔데요? 부채 비율은 얼만데요? 이렇게 물어보지. 얼만데요? 요거 나눈 게 부채 비율이잖아요. 나눈 게. 그러면 4만 원을 16만 원 나누면 그게 몇이 돼요? 4분의 1이 되죠. 4분의 1. 4분의 1. 왜 갑자기 이럴 줄 몰랐습니까? 이렇게. 여기에 16분의 4, 4분의 1. 그럼 몇 퍼센트? 25%. 여기 우리 시험 문제예요. 여기에. 부채. 그 밑에 자본. 더하면 자산. 3개는 유량, 절약. 나누면. 이렇게 나누는 게 뭐예요? 부채 비율. 이렇게. 한 묶음으로 이렇게. 자, 됐어요. 자, 이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겠어요? 유량, 절약은 이게 전부가 아니고, 제가 여기다 하나 써볼 테니까, 유량인가, 절약인가, 이런 판단해 보십시오. 이렇게. 제조단원가 나왔습니다. 제조단원가. 느낌으로, 몰라도 느낌으로 알겠다. 제조단원가. 제조단원가 유량일까, 절약일까? 제조단원가. 절약이라고 썼잖아요. 제가 절약이라고. 절약 썼잖아요. 느낌이 있어야지. 절약 썼잖아요. 제조단원가 절약입니다. 제조단원가 나오면 생각나는 말. 무슨 말이 생각납니까? 기준 시점. 여러분 맞아요. 제조단원가 나오면 감가 수익원도 원가보도 다 맞아요. 근데 그게 1번이 아니라 제조단원가 나오면 기준 시점. 도급건설 기준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기준 시점입니까? 일정 시점이잖아. 제조단원가는 기준 시점에서 그러면 일정 기간입니까? 일정 시점입니까? 일정 시점. 그러니까 제조단원가가 절약이 된다. 절약. 그럼 감정평가액이 나왔어요. 어디다 썼는가 봐요. 감정평가액. 감정평가액이 가치, 가격 이런 개념이잖아요. 감정평가액이 가치, 가격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럼 감정평가액은 유량, 절약.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의미하셨죠? 그러니까 주로 저 칠판에 여기 지금 여러분 자료에 있는 게 나올 건데 자료에 없는 것도 나올 수 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이게 유량이겠는가, 절약이겠는가. 자, 이제 유량과 절약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부채 나왔습니다. 그 밑에 뭐가 나오고? 자본이 나오고, 더하면 뭐가 나오고? 자산이 되고, 나눈 것은 뭐가 되고? 부채 비율이 되고, 유량, 절약 이 자체가 한 문제일 거예요. 한 문제. 유량, 절약 이 자체가 이제 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유량과 절약에서 어떻게 출제했는가 기출 지문을 보도록 할까요? 확인 지문 갑시다. 첫 번째, 절약은 일정 기간, OX, X. 절약은 일정 기간입니까? 일정 시점입니까? 일정 시점. 여기 1번 지문은 유량과 절약이 자리가 바뀐 거야. 자리가. 틀렸고. 자, 2번 유량의 예로는 재고, 부동산 투자회사의 가치, OX, X. 유량이다, 절약이다? 절약. 그 다음에 주택거래, 신규 거래, 변동, 생산. 그럼 유량이잖아요. 그럼 2번은 또 유량하고 절약이 자리가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지. 자, 3번 노동자의 소득. 그 다음에 가계의 소비 지출.
신규, 유량, 가계 자산, 통화량, 자본 총량, 자본이라고 안 나오고 자본 총량, 총자본 이렇게 나온다고? 저량 변수이다. OX, O. 작년에 안 나가고 이제 31일 때가 가장 마지막으로 나왔던 유량, 저량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유량과 저량은 나오면 대부분 이 박스, 여기다 박스 주고 나서 여기서 유량은 몇 개입니까? 저량은 몇 개입니까? 이렇게 출제해요. 이렇게. 자, 이제 4번 갑시다. 주택 재고, 저량, 임대료 수입, 유량, 가계 자산, 저량, 근로자 임금, 유량, 도시인구, 저량, 신규주택 공급, 유량. 이 중에서 저량의 경제 변수는 몇 개인가 물어봐요. 저량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그다음에 세 개이다. 맞습니까? 여기가 이제 24회 때인데 이렇게 충격적인 게 아니라 여기다 박스 줬죠, 박스 줘. 이렇게 6개 박스 주고 나서 저기서 저량은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지. 자, 5번이 유량과 저량에서 사례가 나온다. 사례가. 유량과 저량은 개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량과 저량에서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지금 구분이잖아. 이렇게 주고, 구분. 요거는 개념 물어본 거. 유량과 저량 1번 개념. 5번이 사례. 요거 딱 지문 한번 유일한 지문. 5번 볼까요? 만약 현재 우리나라에 총 1,500만 채의 주택이 존재한다. 그럼 여기까지 있고,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저량. 현재. 저량. 그럼 이거는 5번은 주택 저량 공급량이 나올 거고, 주택 저량 수요량이 나올 거고. 그럼 주택 저량의 공급량은 1,500만 채 주택이 존재한대. 이게 주택 저량의 공급량 1,500만 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 100만 채가 공가로 빈집으로 남아있대요. 그럼 지금 수요된 것은 1,400만 채. 이렇게. 그럼 주택 저량의 수요량은 1,400만 채다. OX? O. 이렇게. 여기 유일하게 사례 나왔다는 겁니다. 유량과 저량은 이 정도 마무리. 자, 이제 3페이지로 가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여러분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입니다. 그럼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전혀 다른 말이라는 거. 여기다 아파트를 한번 넣어줘 볼까요?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와 아파트 수요 변화가 있단다. 그럼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는 오로지 무슨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다른 요인이 일정할 때 아파트 가격이 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거. 그럼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원인은 해당자가 지금 아파트야. 아파트를 들었으니까 아파트 가격 변화, 아파트 가격 상승, 아파트가 하락, 가격 변화가 상승 하락이니까. 반면에 아파트 수요 변화는 가격이 일정할 때 무슨 가격? 아파트 가격 일정할 때 가격 이외의 요인. 이거는 무슨 가격? 아파트 가격.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 변화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현상. 이걸 수요 변화라고 한다. 그럼 아파트 수요 변화 원인은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 변화. 인구, 소득, 이자율 이런 것은 아파트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단독주택 가격은 얘는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요인입니까? 아파트 수요 변화 요인입니까? 수요 변화. 단독주택 가격은 아파트 가격이 아니니까 이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는 오로지 아파트 가격 변화만 아파트가 상승, 아파트가 하락만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를 하는 거야. 이것만. 그러면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은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 오로지 아파트 가격 상승 하락만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가격 대신에 임대료 줄 수 있어요. 임대료. 오로지 아파트 임대료 상승 하락만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그럼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연립주택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대체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보완력이 상승했습니다. 이자율이 변했습니다. 수요자의 가격 상승에 대한 예상이 바뀌었습니다. 전부 다 수요 변화. 되셨나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수요량의 변화를
수요량의 변화를 수요곡선으로 표시하면 수요곡선 상의 점의 이동. 그러니까 오로지 아파트 가격 변했을 때만 수요곡선 상의 점의 이동. 그럼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수요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라는 소리야. 아파트 수요곡선 상의 점의 이동. 수요 변화는 두 가지가 있어. 수요 변화는 두 가지. 어떻게 두 가지가 있습니까? 수요 증가와 수요 감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수요 증가가 있고 수요 감소가 있는 거야. 그럼 수요 증가, 수요 감소 일어나면 수요곡선 자체가 움직여. 수요 변화는 수요곡선 자체를 이동시킨다고.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고, 자 이런 거잖아요. 수요곡선을 그려볼게요. 수요곡선은 우하향 형태로 나타납니다. 수요곡선 1번. 여기 이제 가격, 수요량. 수요곡선은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니까. 그럼 가격이 1,000원, 수요량이 200개, A점. 그럼 가격이 2,000원, 수요량이 100개, 요거 B점. A점에서 B점으로 갔다. 그럼 수요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야. 그럼 A점에서 B점으로 간 이유는 가격이 1,000원에서 2,000원 올라갔으니까. 가격이 변했으니까. 이 가격 변화는 저기 수요량의 변화. 그러니까 수요곡선 상의 점의 이동. 그럼 이 수요 변화는 수요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거. D1이 D2 이렇게 우측으로 한 것을 수요 증가. 그럼 수요곡선이 좌측으로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D3로 좌측으로 수요 감소. 그러면 수요곡선 자체가 움직인다. 뭐 수요 변화는. 그러면 수요 증가하면 수요곡선이 우측 이동이고 수요 감소하면 수요곡선 좌측 이동이고. 요 밑에는 좀 이따 다시 볼게요. 이게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그러면 여기에 수요 자리에 공급으로 바꿔버리면 똑같이 된다. 공급 바꾸면. 그러면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 변화. 공급량의 변화. 아파트 공급량의 변화. 다른 용이 일정할 때 아파트 가격이 변해서 아파트 공급량이 변하는 거. 원인은 오로지 아파트 가격 변화, 가격 상승하라. 공급 곡선 상의 점의 이동. 공급 변화 몇 가지? 두 가지. 공급 변화, 공급 증가, 공급 감소. 그럼 공급 변화 의의는 가격이 일정할 때 가격 이외의 요인. 가격 이외의 요인 변해서 공급량이 변하는 거. 그럼 공급 변화 원인은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 변화. 그때는 인구 소득은 안 나와. 인구 소득은 수요야, 수요. 공급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공급에서는 생산 요소. 아파트가 공급하려면 생산 요소가 있어야 되니까 생산 요소 가격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했다,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했다 이렇게. 이거는 아파트 공급량의 변화입니까? 공급 변화입니까? 공급 변화. 뭐나? 생산 기술, 뭐 이렇게 공법상 규제, 뭐 이렇게 나오겠지. 공급 곡선 자체 이동, 공급 증가, 공급선 우측 이동, 공급 감소, 공급선 좌측 이동. 수요든 증가든, 아니 수요든 공급이든 증가면 우측 이동, 감소면 좌측 이동. 이렇게. 자, 이제 비교 정리를 한번 볼까요? 비교 정리. 자, 비교 정리. 이제 이 표를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이 비교 정리가 안 되면 그러면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점수는 못 맞춰요. 자, 보자. 비교 정리. 자, 첫 번째, 아파트가 상승했습니다. 그럼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아파트 수요 변화입니까? 수요량의 변화. 수요곡선 상의 점의 이동입니까? 수요곡선 자체 이동입니까? 상의 점의 이동. 그럼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됐습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하고 아파트 가격 상승하고 다른 말입니다. 상승 예상은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 수요 변화. 수요곡선 자체 이동. 예? 자,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아파트가 하락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거나 아파트가 하락하면 그러면 수요 증가 요인입니까? 수요 감소 요인입니까? 아니야. 여기 아파트가 상승 하락은 수요 증가 요인도 아니고 수요 감소 요인도 아니라고. 얘는 수요량의 변화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야.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감소한다 이것도 틀린 말이라고. 아파트 가격 상승 하락은 수요 변화,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량의 변화니까 수요 증가한다, 수요 감소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야. 자, 어떻게 하냐면 다음 중 수요 증가 요인 찾으라고 그래요. 수요 증가 요인. 그러면 수요 증가 요인 찾으라고 했는데 가격 상승을 찾는다든지 가격 하락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의미 아셨죠?
이렇게. 자, 그다음에 아파트 가격 상승 하락은 수요 곡선은 우측 이동한다, 좌측 이동한다. 올까 X일까? X. 아파트 가격 상승 하락은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야.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 그래서 다음 중 수요 곡선 우측 이동을 찾아봐라, 수요 곡선 좌측 이동을 찾아라. 이렇게 하면 아파트 가격 상승 하락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게 포인트야, 그게. 앞에 이 표에서 아무리 이걸 잘해도, 요걸 잘해도, 요걸 못 풀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우를 보면 한다고. 요거 들을 때 다 알아. 초등학생 아니니까. 근데 요거 알아서는, 한 번 들어서는 안 돼. 어떤 분들은, 들을 때 다 아는데? 그럼 맞춰야지. 여기 하잖아요. 요거 똑같은 말이잖아. 근데 이렇게 주면 안 배웠다 해버리지. 응? 의미 아셨습니까? 예. 자, 비교 정리 2 갑시다. 아파트 가격 상승. 아파트 가격 상승은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입니까? 수요량의 변화. 수요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에요. 그런데 단독주택 가격 상승은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 단독주택 가격은 아파트 가격이 아니니까. 그럼 아파트 수요곡선 자체 이동. 의미하셨죠? 여기 이제 여기다 아파트 수요곡선 자체 이동이라고. 다음 중 아파트 수요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것을 찾으라 하면 아파트 가격 상승 하락은 찾으면 안 되고 단독주택 가격 상승, 연립주택 가격 상승 이걸 찾아야지. 예? 자, 그 밑에 5번은 공급은 아까 다 했으니까요. 자, 확인지문으로 갑시다. 확인지문 1번. 아파트 가격 하락은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고, 옵니까? 없습니까? 오죠. 아파트 하락은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고, 단독주택 하락은 아파트 수요 변화 요인이다. OX? 오잖아요. 2번. 해당 주택 가격 변화에 의한 수요량 변화는, 해당 주택 가격 변화, 수요량 변화는,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곡, 동일한 수요곡선 상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OX? 3번.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이 수요량을 변화시키면, 이건 수요 변화. 수요 변화니까 수요곡선 자체가 움직이지. 수요곡선이 좌측 또는 우측 이동한다. 4번. 부동산 수요자의 소득이 변하여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부동산 수요곡선이 이동하였다면 이는 무슨 변화? 수요 변화라고 한다. 자, 5번. 해당 부동산 가격 변화에 의한 공급량의 변화는 다른 조건이 불명일 때 동일한 공급곡선 상에서 점유율로 나타난다. OX? 오잖아요. 5번은 가격이 변화했습니다. 공급량의 변화죠. 공급곡선 상의 점유이동. 6번. 주택가격 상승은 주택 공급 변화 요인이고 공급량의 변화 요인이고, 주택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럼 공급량의 변화 요인 맞죠? 주택건설업체 수요 증가는, 이거는 주택가격이 변한 게 아니죠. 주택가격 이외의 요인이죠. 그럼 공급량의 변화입니까? 공급 변화입니까? 공급 변화다. OX? 거기 있는 지문은 전부 다 옳은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테마 2번 가죠. 좀 더 빨리 가야 되겠네요. 테마 2번. 수요 변화 요인과 공급 변화 요인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수요 변화 요인과 공급 변화 요인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수요 변화 요인은 크게 보면 두 가지죠. 수요 증가 요인과 수요 감소 요인. 그러면 수요 증가 요인이 발생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합니까? 좌측 이동합니까? 우측 이동. 수요 감소 요인은 수요 곡선 좌측 이동. 이 두 가지가 같은 말이라는 소리야, 지금. 수요 증가 요인하고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요인하고 같은 말. 시험에서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요인 찾으세요. 그러면 수요 증가 요인 찾으면 되는 거고. 수요 곡선 좌측 이동 요인 찾으세요. 그러면 수요 감소 요인 찾는 거고. 자, 근데 이 우측 이동을 우상향 이동을 한다고. 우측 이동을 우상향 이동. 우측 이동을 다른 말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우상향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한다고. 볼까요? 요즘은 우상향으로 이동한다. 이걸 가끔씩 출제한다고. 우측 이동이 그냥 주면 좋을 텐데. 수요 곡선 그려봅시다. 가격, 수요량. 수요 곡선 이렇게 주어졌네요. D1. 원래 수요 곡선입니다. 내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했어요. D2가 됐습니다. 그럼 수요 곡선 우측 이동은 D2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좌우로 봐봐. 좌우로 보면 우측이야. 우측. 상하로 보면 밑에서 위로 올라가. 상하로 보면 그래서 우상향한다 이렇게 한다. 우측 이동. 그러니까 여기 우측 이동은 좌측 우측만 보는 거고, 이 우상향은 상하까지 같이 보겠다는 소리야. 그럼 이번에는
수요 곡선이 밑으로 떨어진다 이봐요. 수요 곡선이 밑으로 간다. 수요 곡선이 이렇게 D3가 됐다. 그럼 좌우로 보면 좌측이동이야. 좌측이동. 상하로 보면 위에서 밑으로 떨어져. 그럼 하향으로 가는 거죠. 밑으로 하향. 그럼 좌하향이다. 이렇게. 수요 감소 요인은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좌하향으로 이동시킨다. 자, 이제 하나 더. 수요 곡선, 공급 곡선, 균형 가격, 균형 거리량. 그러면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수요 곡선이 어디로? 우측 이동. 수요 곡선 1번, 수요 곡선 2번. 우측 이동, 우상향 이동 같은 말. 그러면 이제 가격면에서 원래 규정점 가격 1,000원, 거리량 100개, 새로운 규정점 가격은 3,000원, 거리량은 300개.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곡선이 우측 이동하고 수요곡선이 우상향 이동하고 그 결과 시장에서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하고. 그러면 이 말이 똑같은 말이네. 수요 증가 요인, 수요곡선 우측 이동 요인, 가격 상승 요인 세 가지가 다 똑같은 말이다. 자, 반대로 수요 감소 요인, 수요곡선이 좌측 이동, 수요곡선 좌측 이동 하자고. D3 새로운 규정점 가격은 500으로 떨어지고 거래량은 50개로 감소하고.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네. 수요 감소 요인은 수요곡선 좌측 이동 요인, 좌하향 요인, 왼쪽 이동 요인, 가격 하락, 거량을 감소시키는 요인. 됐습니까? 그러면 수요 변화 요인 무수히 많아요. 수요 변화 요인, 수요 증가 요인, 수요 감소 요인 무수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를 약간 바꿔서 여기 한번 가볼까요? 여기 수요 증가 요인과 수요 감소 요인 이렇게 많네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몇 페이지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 이거 5페이지 하단부에 수요 증가 요인과 수요 감소 요인 나왔죠? 그러면 여기 보면 수요 증가 요인, 수요 곡선 우측 요인, 가격 상승 요인, 거량 증가 요인. 그러면 가격 상승 요인 찾아라. 그러면 수요 증가 요인, 여기 있는 게 수요 증가 요인. 그러면 수요 곡선 수요 감소 요인, 수요 곡선 좌측 이동 요인, 가격 하락 요인, 거량 감소 요인. 증가 요인, 우측 이동 요인, 가격 상승 요인 똑같은 말. 그럼 여기 있는 거 중에서 이렇게 많은 거, 그러니까 등 해죠. 등. 무수히 많으니까 등이겠죠? 등. 이 중에서 우리 시험에 쟁점이 되는 것은 몇 개 없어요. 쟁점이 되는 건 요거, 소득, 그 다음에 대체재 보완재 가격, 요거, 그 다음에 요거, 가격 상승 예산. 나머지 것은 금방 되자고요. 인구 증가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수요 증가죠. 여기 가로에 핵가족과 세대수 증가인데 요거는 예전에 나왔던 거고 요즘은 이거 안 나오고 그냥 인구 증가만 나오죠. 그 다음에 요거 4개 빼고 대출이자율 하락했대. 그럼 수요 증가지. 대출 많이 받을 거니까. 요 대출이자율도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이자율 의외로 잘 나옵니다. 이자율 하락했다, 대출이자율 하락했다, 모기지원 금리가 하락했다,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했다 이렇게 낸다고. 대부비율이 상승했다. 돈을 많이 빌려준대. 그럼 수요 증가죠. 총부채 상환비율이 상승했다. 돈을 많이 빌려준다는 소리예요. 거래세율, 취득세율 등 거래수율이 인하됐대. 그럼 수요 증가죠. 아파트 선호도가 증가한대. 그럼 수요 증가죠. 그러면 여기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건 4개 빼고는 금방 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마지막에 주식하고 채권. 주식하고는 채권의 수익률이 떨어진대. 주식 채권의 수익률이 떨어지면 주식 팔고 채권 팔고 분산 시장은 오겠죠. 부동산 수요 증가, 수요곡선 우측 이동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쟁점이 되는 것은 이렇게 4가지. 여기 수요 감소 요인은 할 필요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 4가지를 지금부터 하겠다는 소리예요. 소득 증가부터 해서 쭉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수는 다시 4페이지로 가봐요. 4페이지로 가서 소득이 나왔습니다. 소득. 그럼 소득이 나오는 순간 우리 머릿속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정상제, 열등제가 있어야 돼. 소득이 나오는 순간 정상제, 열등제. 자, 소득이 변화했습니다. 그럼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고 수요곡선 우측 이동한 제한은 무슨 제? 정상제. 소득이 증가할 때 오히려 수요가 감소한 제한은 무슨 제? 열등제. 그러니까 정상제, 소득과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하는 거.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고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제야. 무슨 제? 정상제. 열등제는 그 반대. 그러면
소득이 나오면 머릿속에 정상제, 열등제 따진다는 거, 정상제, 열등제 따진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나오면 봐요. 정상제다. 시험 문제에서 이제 물어본다고. 다음은 수요 공급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래, 틀린 거. 틀린 거 그러면서 단 정상제를 가정한다 그런다고. 정상제.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감소한다 이렇게 준다고. 틀린 거 뭐라고 그랬어요? 정상제를 가져간다고 그랬어요? 정상제 가져간다. 그럼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감소한다. OX? X. 정상제를 가정했으니까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해야지. 그런 식으로 출제한다고. 의미하셨죠? 네. 그럼 여기는 이제 소득은 좀 있으면 또 나올까요? 혹시 이 소득이 좀 이따 또 나온다 했는데 어느 부분에 소득이 또 나올까? 어느 파트에 소득이 또 나올까요? 네가 하고 싶을 때 하겠지. 그러면 안 되고. 이거 소득이 어디서 또 나올까? 어디에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또 나온다. 그러니까 소득은 여기하고 수요의 소득 탄력성 이 두 군데만 나온다고. 그럼 수요의 소득 탄력성에서 좀 더 자세히 할까요, 이거는? 자, 그러면은 거기 이제 수요 변화 요인에서 가장 중요한 거. 수요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뭘까? 그게 대체제 보완제야. 대체제 보완제. 대체제 보완제. 그럼 여기 대체제 가격 상승, 대체제 하락, 대체제 가격 보완제가 상승, 보완제 하락이 나왔는데 어차피 암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해하고 시험장에서 암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해만 하고 간다. 그럼 문제가 안 풀려요. 거기서 어떻게 보고 이해하고 그러겠습니까? 무조건 빨리 골라내야 되니까. 그럼 가장 잘 나오는 게 수요 공급에서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대체제 보완제 이거라고. 그럼 대체제 가격이 올라갔다. 그럼 해당자의 수요가 뭐한다? 증가한다. 그럼 수요 곡선은 우측 이동한다. 가격은 상승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대체제 가격 움직임과 해당자의 수요 움직임이 같은 방향으로 간다. 여기 해당자의 아파트라고 봐요. 그럼 아파트와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의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럼 여기 연립주택.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대체제니까. 그럼 아파트 입장에서 연립주택이 대체제고 연립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그럼 우리는 연립주택을 많이 사는 게 아니라 아파트를 많이 사는 거지. 아파트를. 그러면 연립주택과 아파트가 대체라고 할 때 연립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그러면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지. 자, 여기서 물어볼게요. 연립주택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럼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지.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지. 연립주택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럼 아파트 수요 변화예요. 아파트 수요 변화. 아파트 가격이 아니니까. 그럼 아파트 수요 변화 중에서 아파트 수요 증가 감소, 수요 증가, 수요 증가. 그러면 대체제 가격이 올라가면 해당자 수요 증가, 수요 곡선은 우측 이동, 해당자 가격은 상승.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겠잖아요. 대체제 가격 움직이는 방향 올라갔다. 해당자 수요 증가, 같은 방향을 한다는 거. 그럼 보완제는 반대. 보완제는 반대. 보완제 사례를 들 필요도 없으면 무조건 보완제 반대.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 봐요. 대체제 가격 상승하고 보완제 가격 하락이 이 하락이 해당자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거야. 해당자 수요 증가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요것만 아시면 돼. 그냥 요거 봐요. 2번하고 3번은 알 필요가 없어요. 2번하고 3번은 우리 시험에서 아파트가 하락시킨 요인 잘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면 아파트가 상승 요인 알면 반대가 하락이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연습해봐요. 대체제 가격 움직임과 해당자의 수요 움직임이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같은 방향. 그럼 대체가 올라갔다. 해당자 수요 증가한다. 해당자 수요수 우측 이동한다. 가격 상승한다. 대체 가격이 떨어졌다. 그럼 해당자 수요 감소. 수요수는 좌측 이동. 해당자 가격 하락.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시험은 이렇게 출제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봐요. 우리는 대체가 올라가면 해당자 수요가 증가합니다. 수요수 우측 이동합니다. 가격 상승하면 이렇게 배우는데 시험은 그렇게 내지 않는다. 그럼 이렇게 낸다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를 아파트하게 봐요. 다음 중 아파트 수요 증가율 찾아보세요. 이렇게 나오고. 그럼 지금부터 제가 아파트 수요 증가율을 쭉 해볼게요. 아파트 수요 증가율은 인구 증가, 이자율 하락, 정상제일 때 소득 증가, 대부비율 상승, 총부채 상환비율 상승, 규제 완화, 세율, 취득세율 등 인하.
아파트 선호도 증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건 쟁점이 안 된다. 그것은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건 쟁점이 안 된다. 그 뭐가 쟁점이 될까? 대체재, 보완재 가격이 쟁점이 된다. 그러면 아파트 수요 증가 요인 중에 대체재 가격 상승이 있다는 거. 그럼 다음 중 아파트 수요 증가인 찾아라. 그럼 대체재 가격 상승을 찾으면 된다고. 상승 그게 있으면 5개 지문 중에서 아파트 수요 증가인 찾아라 했는데 5개 지문 중에서 대체재 가격 상승이 있으면 그게 답이야. 그럼 대체재 가격 상승 없고 보완재 가격 하락있다. 보완재 하락 그게 답이야.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외워야 돼. 대체재 가격 상승과 보완재 가격 하락이 이 두 개가 아파트 수요 증가시킨다. 아파트 수요는 우측 이동한다. 아파트 가격 상승시킨다. 의미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대체재 보완재는 무궁무진하게 문제를 만들어내요. 대체재 보완재는. 그럼 일단 연습. 자, 대체재가 올라갔습니다. 보완재가 하락했습니다. 그게 아파트 수요 증가요. 아파트 수요 우선 우측 이동이.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 다음 중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을 찾으세요. 그랬어요. 그럼 아파트가 상승 요인이 무엇이 많아요? 쟁점이 되는 것은 대체재 가격 상승. 보완재는 가격 하락. 보완재 가격 하락. 요거 찾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경우수를 만들어내는데 A재, B재 이렇게 나온다고. 재화가 몇 개 나왔습니까? 2개. 그럼 이건 대체재, 보완재 물어보겠다는 소리야. 그럼 A재 가격이 올라갈 때 B재 수요가 증가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두 재가 무슨 재냐고 물어봐요. 대체재. 이제 A재 가격이 올라갈 때 B재 가격도 올라갔다고 나와요. B재 가격도 올라갔다. 두 재가 무슨 재냐고 물어봐요. 무슨 재? 대체재. A재가 올라갔다. B재 수요 증가했다. B재 수요는 우측 이동. B재 가격도 상승. 재화가 2개 나오고 한 재가 올라갈 때 다른 재의 수요가 증가했다. 그럼 두 재는 대체재. 한 재의 가격이 올라갈 때 다른 재의 가격도 올라갔다. 그럼 두 재는 무슨 재? 대체재. 보완재를 할 필요 있을까? 없어. 보완재는 반대니까. 그럼 A재 가격이 올라갈 때 B재 수요가 감소했다. 그럼 보완재. 이제 반대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냅니다. 자, 이봐요. 대체재 가격 상승과 보완재가 하락 마시면 돼. 대체가 상승과 보완재 하락.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이따 질문하고 쉬었다 할 건데요. 자, 봅시다. 대체가 상승했습니다. 그럼 아파트 수요 증가. 수요수 우측 이동. 아파트 가격 상승. 보완재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보완재 가격이 상승. 그럼 아파트 수요 감소. 그러면 되지. 대체재하고 보완재는 반대로 가니까. 반대로. 이렇게 해도 또 시험장에 가면 힘들어요. 이게 대체재 보완재. 그러니까 혹시라도 시험에 대체재 보완재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써버려 그냥. 대체재 가격 상승, 보완재 가격 하락이 수요 증가 시간 써놓으라고. 써놓으면 좀 편해진다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하고 정확히 10분 쉬었다가 좀 갑니다. 좀 더 빨리 해볼게요. 자, 쉬었다.